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전 정권 탓하기 전에 사적 채용 압력과 채용 청탁 의혹에 대한 소문부터 충실히 하는 것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말씀드립니다. 출마 결심하게 된 계기가 뭔지 그 말씀은 출마 선언할 때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큰 쇄신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대표의 권한이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 민주당에 다시는 성폭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면 조국의 강을 반드시 건너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 3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네. 갤럽에서는 부정평가 이후 1위가 인사 문제, 또 NBS에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됐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인사 문제도 스타일이죠. 네. 이 인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곤두박질 친 지지율의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의 태도, 네. 스타일인 겁니다. 얼마나 이걸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 배 소장님은 줄기차게 태도를 지적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요즘 없는 뭐 거죠. 누구든지 그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정평가 보면 인사도 있고 경제도 있고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 살짝 남아있고 네. 또 김건희 여사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나머지 태도와 관련되는 것을 다 깡그리 모아보면은 40%, 50%에 육박할 정도라는 겁니다. 네. 결국 대통령이 지금 엄중한 시기에 임기 초반에 두 달이 조금 지난 이 시점에 얼마나 이것을 인식한 대통령의 태도를 보이고 있냐.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썸 트렌드입니다. 인구 초반 5월 중순만 해도 열광이에요. 네. 곽강을 받는 그런 트렌드로 나타났는데 최근에 도어 스태핑 보면은 부정적인 반응이 확 늘어났습니다. 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대통령의 태도, 네. 스타일 때문인 것이죠. 이은영 소장님. 네. 보수 우세 연령층인 60대에서도요.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 50%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60대에서도 부정평가 여론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제 그 우리 배 소장님은 이제 태도를 얘기하셨고 저는 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 요인은 이제 대통령의 말로 얘기를 했는데 네. 결국 이게 이제 그 프레지던시라는 그 안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이 부정평가가 이렇게 높아진 부분은 원래 이제 이 층은 대통령을 지지했던 층이에요. 그런데 네. 이 프레지던시란 이 영역에서의 태도와 말, 특히 이 태도와 관련해서는 그 도어 스태핑을 보면은 그 연관 검색어 아까 이제 빅데이터 얘기하셨는데 빅데이터 연관 검색어에 삿대질이라는 게 나올 정도로 그 이 기자들을 대하는 대통령의 그 태도라든지 말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좀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를 60대들도 지금 이제 그거 분노까지는 아니지만 그 불만을 표출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이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책임 자꾸 공갈을 전 정부로 돌리니까 60대들도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변화가 됐어야 되는데 과거의 이미지,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있는 듯한 문제점, 그렇죠. 이 점을 지적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갤럽 조사를 살펴보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사이 2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의 하락을 걱정하고 있던데 예.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으니까 더 내려갈 거야. 네.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고 있지 않으니까 더 내려갈 거야. 이런 분석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응답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평가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제 중간지대를 살펴보면 20대, 30대 MZ세대 여성 중도층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더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주목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지지 기반입니다. 네. TK, PK 60대, 70대 이상 그리고 가정주부층에서도 아직 대통령 스타일이 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만 하더라도 그래 정권 교체하려면 그래 윤석열 돼야지 이랬던 지금 대구 경북의 분위기가 와 그러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번에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것이 질적으로도 또 대통령 국정평가의 내용상으로라도 더 나은 반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와그라노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 이 소장님. 네. 국정 운영에 있어서요 지지율 30%대, 뭐 20%대, 40%대 상징하는 바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지금 30% 이거 단순히 30이냐 20이냐 이거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정당 지지율과의 관계성도 같이 봐주면서 이 30이냐 20이냐를 보는데 네. 이 30인 경우에는 이 일단은 이제 지지층이 흔들리는 정도고 20%로 내려갈 때는 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 깨진 거를 의미하는 숫자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과거에 보면은 국민의힘의 지지층이 최대한 25%가 핵심 지지층이다. 거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지를 처리하지 않는 지지층이라는 그 숫자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래도 과거 또 대통령들은 절대적인 지지세를 갖고 그렇습니다. 있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진보 성향의 대통령들은 그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이 좀 한 15%대였었고 네. 이 보수층의 대통령은 한 25%대였는데 지금 그 부분이 깨지는 지금 바로 앞에 놓여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을 이제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에 대해서 누군가가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옹호를 해주거나 이 방어를 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대통령이 이제 고립무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초기에 광우병 파동 때도 그랬다. 그때 이제 20%까지 떨어졌다가 반증한 것을 그렇죠. 강조하긴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그때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네. 다른 점은 뭐냐면 강우병은 외부 변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 태도, 오너 리스크는 내부 변수입니다. 차이가 있죠.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그때도 지금도 대통령의 인식 바로 불통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컨테이너가 겹쳐지면서 명박산성 이래서는 안 된다. 광화문에 사람들이 유모차까지 끌고 나와서 대통령의 인식에 대해서 부르짖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까지 나가서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와이라노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그런데 그때는 이른바 친서민 중도실험으로서 대통령실에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물론 대통령실에서 보고는 할 겁니다. 그걸 대통령이 수용 안 하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고 인사도 뭐 지인이 추천을 했으면 그건 뭐 동지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지 한다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민들은 그거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MB 때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근데 지금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네. 이 소장님, 네. 만약 다시 20대 대통령 선거 당일로 들어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 어떤 미디어 토마토인가 한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걸 네. 했던데 이재명 의원을 뽑겠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답한 응답자보다 높았습니다. 네. 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그 운영하고 언론사와 관계가 있는 여론조사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언론사적인 관점에서 궁금한 거를 지금 여론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역사에는 if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다 상황이 예. 끝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는 것도 그렇게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지지율 반등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인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의 기대나 시선은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이재명 의원에게 모아져 있다 그렇게 네. 볼 수 있고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탄핵이라는 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그 당시 지지율이 과반이 안 됐어요. 41.1%였고 이 지금 윤석열 후보도 양강구도 아주 첨예한 양강구도 안에서 50%를 넘지 못하는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정 운영의 반등의 모멘텀은 지금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대연정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어떤 적극적인 소통과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통한 부분이 지금 이 지지율 타개를 위한 좀 빠른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정권 듭니다. 최고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또
그렇죠. 근데 감도 드네요. 이 지지율을 계속 이거 반등을 지금 반등의 기회는 한 번 가까운 시기에 있는 게 이제 8.15 광복절 그 사면 그때가 있고 그때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 이후에도 8.15 때 이후에도 이게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배 수장님, 김건희 여사 행보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응답자 중에 64.9%가 부정적이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뭐 움직임이 좀 둔화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여론을 인식하고 또 여론에 대해서 또 반응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 관련되는 이슈만 불거지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타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성 중도층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층 일부까지도 이탈하는 현상이 나온다. 그렇다면 그건 왜일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강신업 변호사의 경우에는 아니 활동 좀 해도 된다. 진 면목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가 선출직은 아닙니다. 배우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보조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정쟁화되고 그것이 논란의 이슈가 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결국 그런 반응이 나오는 국민 여론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세 가지를 하면 됩니다. 부속실 설치하고요. 활동 범위를 설정하고 그리고 정교하게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네. 설명을 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정교한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각 당 지지율도 좀 보죠.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배 네. 부장님. 우선요, 왜 그런지가 궁금합니다. 어디 조사에서는 또 뭐 민주당이 좀 앞서는 걸로, 또 어느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그렇죠. 것으로 나오는데, 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그렇습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당 내의 분란이겠죠. 네. 이준석 대표 논란이 3전 3승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는 특히 압승을 했는데도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을까? 그것은 지지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결국 당의 이념, 네. 당의 정책, 당의 사람입니다. 사람 부분이 분란을 겪으면서 당의 지지율까지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핵심적인 것은 자동응답 조사냐 또 전화면접 조사에 대한 다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여론조사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30%대로 나오죠. 그렇죠. 동반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까지도 대통령에게 부정적 영향, 대통령 지지율도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동반 하락하는 추세인데 네.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고서 어떤 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앞서고 있다. 또 어떤 지지율은 좀 낮게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갈팡질팡하게 된다. 이건 조사 방법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대체로 더불어민주당도 내부의 사항들을 보면 지지율에 딱히 좋을 건 없다. 네. 최근에 지지율이 자동접사에서 올라갔던 것은 여당보, 그러니까 여당에서 분란을 겪으니까 전당대회가 끝나면 민주당이 정비가 될까요? 그것도 모르겠죠. 왜냐하면은 네. 얼마만큼이나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지금 뭐 누가 당대표가 될지는 웬만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당의 분란을 좀 얼마만큼이나 진화할 수 있을까. 네.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겠죠. 웬만하면 호흡이 길었습니다. 네. 이 수장님, 네. 이준석 대표가 윤리 징계 결정 이후에 전국을 순회하며 장외 정치 시동을 걸고 있는데 네. 뭐 지지자들도 또 모으고 막 이러대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다시 당대표에 나서려고 합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지지 여론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지세를 모으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당대표의 징계를 받았지만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지금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지지율이 다음 주에 만약에 20%대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 책임을 이제 대통령에게 직접 묻기보다는 그 대통령을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그 보조하고 있는 참모들에게 모든 책임이 지금 갈 수가 있고 네.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 윤핵관 3인방 그 안에서도 이제 정부에 있는 권성동 장관과 그다음에 이 당을 이끌고 있는 권영세 장관과 권영세 장관, 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다 집중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잠깐 바깥에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럼 본인에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꼭 이게 당대표에 나서려고 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계속 넓혀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된다. 특히 네. 호남으로 간 것은 그 호남의 젊은 층 공략이 지난 대선 선거 기간 중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본인의 약한 부분을 계속 가서 지지세를 확대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들을 조사했더니만 이준석 대표가 지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렇죠. 권성동 원내대표 지지율은 4%대에 그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일 났다. 갈등의 봉합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그래프를 좀 계속 보여주시면 높은 이유가 뭘까? 네. 이준석 대표가 이 조사에서 22.9%로 1위인 이유는 20대 남, 30대 남 플러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준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 국민의힘 지지층과 전체의 생각이 다르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당대표를 뽑을 때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이거든요. 네.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당원들은 안철수 의원일 수 있는데 국민 여론조사는 지난 6월 10일, 지난해입니다. 6월 11일처럼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를 선택했던 것처럼 이준석일 수 있다. 네. 이건 뭐냐? 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네. 등산이 아니라 무등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등산. 네. 민주당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배 주장님이 웬만하면 긴 호흡을 했는데 네. 상임 이재명 의원이죠. 오늘 당대표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자기 당대표 적합도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지금 예상하세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당 대표 좀 전에 그 우리 배 소장님이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셨어요. 지금 양당이 그 지도부를 구성하는 선출 방식이 좀 다릅니다. 국내에는 이제 5대5 비중이고 이 민주당은 지금 예비 컷오프에서 이제 7대3으로 일반 여론조사를 포함을 했는데 지금 당 대표 쪽보다는 최고위원에 대한 관심, 최고위원을 누가 들어올 것이냐가 관심이 훨씬 많고 당 대표 쪽에서는 일단은 이재명 의원이 상당히 이제 좀 40% 육박하는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당연히 1등으로 들어올 것이고 2, 3위로 들어오는 사람 네, 나머지 두 분이 누구냐 이제 관심이잖아요. 투박으로 많이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일각에서는 서른 의원이 그 박용진 의원을 좀 제끼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당내에서 이제 서른 의원이 투박이라고 하면 박주민 의원. 얘기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배 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박용진 의원을 지지하는 흐름이 또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당원들의 그 여론 안에서는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아요. 대신 네.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저기 여론이 좋지는 않지만 또 조직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원의 그 여론이 70% 반영되는 속에서 서른 의원이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좀 조심스럽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이 누구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그동안에는 97그룹이라고 해서 2강, 2박이 상당히 주목을 끌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강은 조금 이 허지부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여론상의 주목도를 보면 그런데 오히려 이제 치고 올라오는 것이 서른 의원도 있지만 김민석 의원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심리적 탄핵이 될 수 있다. 지지율이 20%대까지 내려가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좀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을 강조하는 대중소통, 대중교통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서른 의원이 될지 김민석 의원이 될지 우리도 네. 놓치지 마, 우리도 잊지 마. 네. 이런 또 의원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이 같습니다. 대목에서는 두 분 견해가 다른데 한번 나중에 이달 말이죠.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8.15 대사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탈북어민 북송 문제라든가 남북 핫라인 관련 조사 등이 한창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지지율 반등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반등의 그런 이제 이렇게 소재들은 되는데 여기서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선까지 사면할 것이냐, 민주당 지지층에게 좀 좋은 신호를 줄 수 있는 김경수 지사까지 사면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이 북송 문제는 결국 전 정권과의 갈등 부분인데 이것도 네. 빨리 조기에 끝내는 게 좋다. 그리고 하나 더 과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여기서 실패하면 진짜 좀 어려워지거든요. 배 소장님은? 저는 결국 이 사면으로 뭐 지지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까지 포함할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정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네. 또 통합이라는 건 결국 인사거든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가 비어져 있는데 파격적이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인사가 더 중요한데 저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나 김강립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임명한다면 네. 지지율 올라갈 겁니다. 네.